부모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작아지셨을까요? 부모님이 날로 노쇠하는 모습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자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의 자식 걱정이 더 크고, 이런 부모 자식의 관계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늙어가는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억 속의 부모님은 늘 든든한 존재였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침대 옆에서 작게 움츠리고 계신 등을 보며 알게 됩니다. 아,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살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숨 죽여 우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울고 계실 수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환갑을 넘기는 순간부터 체력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찡한 인생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고 은퇴해 안락한 노후를 보내려 하면 이런저런 병으로 병원에 들락거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계신가요? 전화를 드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라는 말을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내 부모님이 나보다 작게 느껴졌을까요? 언젠가부터 부모님의 등이 굽고 말씀이 짧아지고 밥을 드시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쇠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그 사랑에 익숙해져 부모의 노화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바로 건강 수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정정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은 분의 하루는 더욱 고요하고 외로워집니다. 병원 출입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 자녀들이 더 자주 돌봐줘야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니 잘 보살펴 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경제력이 취약해져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강인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결국 오래 살게 되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바쁜 자식은 제 손으로 돌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가족정보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62.1%였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0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19.7%로 2년 전보다 2.3% 줄어 70%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의에 의해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의사보다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큰 이해가 없고 주변 사람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모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 못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구두 뒤축이 다른 걸 보았습니다. 그걸 새로 사드려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다음에 가보니 그 구두는 신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구두조차도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절대 요양원에는 안 갈 거야. 죽기 전에 자식에게 짐 되긴 싫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해서 요양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식의 형편에 맞춰져 가는 길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릴까요? 지낼 만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이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서러움, 외로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마지막 밥 한 끼 못 해주는 게 안타까운 그리고 깊고 조용한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글을 들려드릴게요. 면회 온 가족의 위치를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울고 있는 사람은 딸,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위, 멀찍이 문가에 서서 먼 산만 보는 이는 아들, 복도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이는 며느리입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가끔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나 하나 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 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하며 금지오겹 키운 죄를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잘 낳건 못 낳건 간에 대부분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어.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자식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토록 냉정한 글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팔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곁에 우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언젠가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주려. 나는 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단다. 간간히 찾아와서 너희 얼굴을 보여주려. 내가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손을 꼭 잡아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낯설어 보이더라도 내 마음 어딘가에 너희는 살아있을 거야. 내가 좋아했던 그림 그릴 수 있게. 펜과 종이만 있어도 좋아. 가끔은 와서 내 옆에 앉아줘. 내가 웃지 않아도 내 안에서 너희를 분명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게 나에겐 마지막 희망이란다. 이 글은 그저 슬픈 유언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마지막까지의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모님의 희망이 되어드리고 있나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면회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고 기력이 없어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옛날에 학교 갈 때 개울 물 건너던 거 기억나? 아빠가 추운 날 내 발을 품에 넣어 녹여 주었잖아. 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듯 유리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딸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이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을 부르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겁니다. 한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던 장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제나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지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80대이신데 치매가 오신 게 무리도 아니죠.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많이 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고요.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노인인데 얼마나 힘들까요? 결국 장남인 제가 형제들을 불러 모아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제가 계속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죠. 하지만 아내도 어머니도 다 노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효자라 해도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더는 못하겠더군요. 이 고백은 많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도 맞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도 맞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효도와 현실 사이에서 매일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시죠. 요양원 괜찮아. 거기 밥도 잘 나오고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 말의 끝은 언제나 슬픔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책을 못 읽고, 손이 떨려서 편지도 못 쓰고, 누군가 떠주는 밥을 기다리며 그저 조용히 숨죽여 우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말기암 환자를 치료했던 어느 의사가 쓴 자녀에게 한 아버지의 생전 유언입니다. 완치가 없다면 항암 치료는 하지 말아다오.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병원에는 가지 않을 것이며, 밥을 안 먹는다고 억지로 주사 놓지 말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달라. 죽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떠나는 방법을 찾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죽음의 자기 결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내 스스로 길을 찾을 거야. 그분은 결국 스위스행을 택했습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차원보다 자기가 당사자일 때를 상정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외로 쉽게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땐 헛기침, 슬플 땐 너털 웃음을 짓는 아버지가 급하게 매일 출근하는 곳도 좋았어. 가는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늘 말없이 참고 가정을 위해 용사처럼 싸우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며, 아버지는 늘 내가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매일 자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버지 말이 다 맞았어요. 그땐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으면 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손을 꼭 잡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닌 준비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 뒤에는 수십 년간 우리를 지켜온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집에 오면 냉장고 문 열고 뭐 없나 찾을까봐 미리 반찬을 만들어 두시고, 손주가 올까 싶어 작은 과자를 한 봉지씩 숨겨두시는 분들,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잠시 짬을 내어 전화 한 통, 손편지 한 장, 함께 밥 한 끼라도 당신의 부모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면 그분은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를 찾으실 겁니다. 부모님은 절대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관심, 손길, 따뜻한 말, 그 작은 것들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곧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인생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오늘도 잊지 말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는 꼭 한 통의 안부 전화 잊지 말고 걸어보세요. 당신의 인생 친구, 인생 이막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